전국에 계신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9급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강좌는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좌이기도 하지만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강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는 공무원 자리로 가서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공무원 출제 그 유형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번 서울시 시험을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총평 보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치러진 서울시 문제 중에 가장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가 쉽게 출제될 거라는 것은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그 공무원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돼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논란과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직접 해명을 하는 등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사실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우리 공무원 시험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을 말도 안 되게 힘들어하는 논란 유발형 문제, 출제자 혼자서만 풀 수 있고 아무도 못 푸는 문제, 공부 잘하는 학생도 못 풀고 공부 안 하는 학생도 못 풀고 그날 운 좋은 학생이 푸는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교과서에 기반한 기출에 기반한 문제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점차 쉬워집니다. 자, 가장 공시다웠던 문제라는 건 뭐냐면 공시라는 건 어차피 지식 테스트, 암기 테스트잖아요. 교과서의 기출에 기반을 해서 딱 문제 보면 40초 안에 답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는 거고요. 생산 사료 나왔거든요. 하지만 쉽게 사료 해석이 가능해서 어렵지 않게 체감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엽적인 개념을 정리한 학생보다 기본 개념 정리에 충실한 학생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 커트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90점 이상을 합격 커트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출제 비율 도형 표현도로 보면요. 전근대사가 12문제, 근현대사가 8문제가 나왔으니까 근현대사가 다른 이전 시험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대사별 출제 비율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고, 보통 현대사가 나와봐야 한 2문제 정도인데 3문제 정도 나왔다는 건 현대사의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역시 정치사가 11문제, 경제사가 2문제, 그리고 사회사 1문제, 문화사 5문제, 인물사 1문제, 이렇게 해서 정치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을 문화사가 달리는 전형적인 출제 비율을 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고려시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라고 하는데 백자가 아니라 청자죠. 이 문제가 쉬우니만큼 저의 문제 푸는 속도도 기존보다는 조금 빨라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상정, 고금, 예문이 되겠습니다. 1, 2, 3, 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만대장경은 허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고, 고려는 불교 국가여서까지는 맞는데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고려 초에 있었던 최씨 육두품 출신 최언유랄지 최응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성종의 오른팔이었던 최승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 그 유명했던 이규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원나라 간섭기 공민왕 때 그렇게 유명했던 이재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틀린 선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본조 편령 강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고려 말에 충, 숙, 왕 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의박유치하고 농사직설은 뭐 모르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세종대왕 때 쓰여진 거고 삼국사 저료는 성종 때 쓰여진 것이니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제도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번에 이어서 역시 또 쉽게 나온 문제가 여기는 3번이 되겠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노급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 때가 됩니까? 노급 부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신문왕 때 노급이 폐지됐잖아요. 그렇지. 경덕왕 때 이게 부활이 된 거예요. 경덕왕은 신라 중대 중에서도 뒤쪽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노급을 폐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급을 폐지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중대 쪽의 대표적인 신문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나오는데 정전 그러면 누구예요? 덕이 성스러운 성덕왕이죠. 성덕왕은 경덕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성덕왕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리을입니다. 교서를 내려서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토지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거는 관료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문왕 같은 경우는 관료전을 지급한 뒤에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우리 여러 번 연습했잖아요. 이 사료도 많이 봤던 사료고. 그래서 순서는 리을, 니은, 티귿, 기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집권기에 지방민과 천민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조위총은 백제부흥을 위해서 봉기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백제부흥 운동 같은 경우는 이연년의 난이다라는 거 우리 암기법으로 기본반 때 공부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요. 2번을 봅니다. 망이 망소에 나는 일반 군현이 아닌 소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어느 소죠?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고 공주 명학소는 참고로 숯을 굽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라 부흥 운동을 내걸고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삼이, 효심 등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자, 만적은 노비 해방을 내세우면서 반란을 모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만적은 누굽니까? 바로 최충원의 사노비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암기법이 정확하게 적중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역시 기본적인 연도만 알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연도 한번 적어볼게요. 아관파천이 언제죠? 을미사변 다음 해죠. 요게 1896년이 되겠습니다. 1896년. 그리고 전주화약이 체결됐다 그러는데 전주화약은 1894년 갑오년에 체결된 것이 전주화약이 되고 홍범 14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1895년 1월 달에 이것이 반포되었다. 2월 달에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었고요. 여기는 궁극기무처가 설치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1894년이긴 합니다. 갑오년이긴 한데 여기는 우리가 워낙 스토리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죠. 여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고 정부군이 연전연패하니까 고종이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일본도 막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들어오니까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따라 들어오게 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끼리 화해하자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체결했죠.
여기까지가 1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 1차 동학농민운동 끝났으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근데 청나라는 간다는데 일본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홍집을 내세우고 경복궁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1차 갑오개혁을 시행하는데 그 1차 갑오개혁의 대표적인 담당 기구가 군국기무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연도래도 요 순서는 많이들 알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니은, 리을, 디귿, 기역 이렇게 순서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줬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5년입니다. 6월 22일이에요. 우리나라 광복한 지 20년 되는 해인데요. 이 해에 한일 기본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되죠. 자, 이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정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효. 그러니까 뭐 을사늑약 이런 거 다 무효다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었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옳은 거 볼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그러는데 요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올림픽 이후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도였지 이렇게 공론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어려운 과거사를 고백을 하심으로써 이것이 공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건 맞지가 않다. 자, 조약에 반대해서 학생들이 60민주항쟁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60민주항쟁이라는 거는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60항쟁이 이제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죠. 1926년 그 순종 융희 황제의 장례식 날 벌어진 건 60만세 운동이고 여기는 60민주항쟁은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도 틀렸고 조약 협의를 위해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때 65년이면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이후락이 아니고 이때 이제 김종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4번입니다.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선다가 조금 뭐 생소한 학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내용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요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워낙 확실하게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종 기억하십니까? 권원중부로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고려 후기 관청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민간수공업뿐만 아니라 사원수공업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고려시대 예성강어기의 병란도 고려의 국제무역항 아닙니까? 개성의 서남쪽에 있었던 디귿도 맞고요. 자, 원나라 간섭기 때는 원의 지폐인 지폐, 종이돈, 보초가 들어와서 유통되기도 하였다. 요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8번입니다. 보기에 조선시대 국방정책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울 주변에 내 유수부가 설치됐다. 이거 국방요충지지 않습니까? 자, 개성, 뭐 개성유수, 강화유수, 광주유수, 수원유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면 수원에 성을 쌓으신 정조대왕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이영 기억하시죠? 요거는 바로 숙종 때 만들어진 금이영이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거고요. 이 문제가 쉽습니다. 하멜 그러면 누구예요? 효심 깊었던 효종이 북벌할 때 들어왔던 사람 아니에요. 수도 방어 체제 강화하고 성을 지키는 임금의 명령, 수성유능이라. 이거 누구야? 이것도 우리 영조라고 여러 번 배웠단 말이죠. 그럼 순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게 효, 현, 숙, 경, 영, 정 이렇게 가니까 순서는 효, 숙, 영, 정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입니다.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고요. 그리고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내용입니다. 이거 뭐 워낙 답이 확실해서.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단양수양계랄지, 연천정공리, 공주석장리 등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자, 뭐 이러지 말자라는 얘기죠. 구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의 대표, 앞으로는 오답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까요? 자, 3번입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은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글쎄 이거 뭐 중학교 내신 문제도 아니고요. 너무 쉽죠.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이 민무늬 토기는 대표적으로 청동기 시대 토기고 결정적으로 구석기 시대 토기가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안 지었는데 토기가 뭐가 있어? 농사도 안 짓고 토기도 없어요. 너무 쉬운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통일 후에는 뭐 신문왕 떠올리시면 되겠죠? 주로 진골귀족으로 구성된 구서당을 국왕이 장악함으로써 왕실이 주도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거 뭐 문장이 막 뒤틀린 게 여기는 구서당 같은 경우는 주로 진골귀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옛 백제인이랄지 옛 고구려인, 옛 말갈 보덕국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요 소매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교육제도가 구축이 되려면 구서당, 군사제도가 나오면 안 되고 국학 같은 국립대학이 나와야지. 이 문장을 이렇게 뒤틀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요거는 틀렸다. 자, 2번입니다. 불교가 크게 융성한 통일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하며 득세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천태종이라는 거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어요. 의천이 나와야 돼, 고려가. 자, 3번입니다. 신라 중대 때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들이 즉위하면서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요 원성왕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요거는 예를 들면 이 원성왕이라는 사람이 신라 하대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일단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좀 바꿔보면 신라 중대 쪽에는 이제 김춘추의 후손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비교적 강한 왕권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뭐 무열왕의 후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을 구획을 했는데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그리고 광역시를 5개 두었으니 그것이 오소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1번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인물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은경을 아십니까? 김은경이 만약에 생소하다 하더라도 최치원, 최원희, 최승우 이 세 사람 유명한 삼최잖아요. 통일,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를 걸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럼 일단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뭐예요? 육두품이 되는 거죠. 육두품. 유학자들,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막 당나라에 유학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빈곤과 급제해서 막 관리하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고려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유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라 고려 출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7세기와 8세기에 활약했던 신라의 대문장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를 걸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몇 세기가 돼야 돼요? 7세기, 8세기가 아니라 이제 9세기 정도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기가 틀렸고. 자, 수기 학생이라는 게 뭡니까? 수기소 들어봤죠? 왕 경호실을 수기소라고 그러는데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을 수기한다고 그래, 관청에서. 그럼 관청에서 먹고 자고 하는 학생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중국 당황제의 호위무사가 되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호위무사는 무인이고 이 사람들은 빈관과를 통해서 문과로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틀렸고요. 당나라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시험인 빈곤과에 급제한 후 다시 귀국한 사람들이다. 요거 맞습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독립국 나왔네요. 에이쌍호르군 지독하군 대단해를 기억하십니까? 자, 12번 볼게요. 보기에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전자령의 공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자령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에이쌍, 호로군, 지독하군, 대단해. 요거 기억하시죠?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한 건 한국 독립군인데 대표적으로 누구? 지청천 장군님이 대표였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전투에서 활약했다. 에이쌍호로군 지독하군 대단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보기에 어록을 남긴 인물이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청천 장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화북 조선 독립동맹의 주석으로 선출돼서 빨간색 어디서 활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조선 독립동맹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김두봉 장군을 떠올려야겠죠. 조선혁명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누구죠? 양세봉 장군이 되겠습니다. 양세봉 장군.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이 바로 지청천 장군입니다. 이분은 이청천이라고 성이 두 개예요. 이청천, 지청천.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고 대적 심리전 등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누구냐면 조선 의용대 약산 김원봉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풀어보면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실 거예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보기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가와 관련해서 고려시대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관리를 소집해서 뭐를 상국으로 대화하는 일에 가부를 의논케 하자 모두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자겸이가 오케이하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척준경도 오케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생소한 사료거든요. 근데 뭔지 너무 쉽게 스토리로 들어오잖아요. 이자겸이 무릎 꿇은 게 누구예요? 그렇죠. 이거 바로 금나라죠. 금나라. 여진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금나라와 관련해서 고려시대에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국가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거란의 2차 침입이죠. 거란의 2차 침입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입니다. 묘청일파는 여기는 금나라를 정벌하고 36개 오랑캐를 무릎 꿇히기 위해서 수도를 개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정답이라고 읽습니다. 3번. 이 국가와 함께 강동성 전투 그러면은 무조건 이건 몽골이죠. 우리가 몽골군을 원나라를 처음으로 만난 게 강동성 전투에서였고 그들과 힘을 합쳐서 거란족을 파괴했으니까. 4번입니다. 이 국가의 침략에 대비해서 관군을 설치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거란족과 관련된 내용이니 역시 여진족 금나라와 관련된 건 2번 뿐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죠. 보기 1에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라는 거예요. 참 가가 뭔지 한번 볼까요? 딱 보니까 자주란 말 나왔습니다. 이 다음에 평화민족 대단결이 나오면 749, 72년.
뭐 예를 들면 뭐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2000년 6.15가 되는데 딱 보니까 평화가 나왔고 민족 대단결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1972년 7월 4일 날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7.4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를 한번 보잔 말이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대. 근데 여기 딱 나오네. 서로 남측의 통일 방안과 북측의 통일 방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오는 8월 15일을 즈음해서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하면 어떤가? 바로 2000년에 발표된 6.15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72년과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금강산 관광을 취재하면서 금강산에 햇볕이 쨍쨍 뜨면서 2000년 6.15가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남북조절이는 여기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니까 이것도 이 사이에 들어가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경의선하고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죠?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거든요. 1991년 9월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이에 당연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으니 이것도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과 리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북방에 이러지 맙시다.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자, 이거 세종대왕이고요. 자, 외란이 끝난 후 조선은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해서 국교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불경스러운 선다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쉽다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와서 빈 거죠. 저 도쿠가와 막부는 토요토미 막부하고 적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니까 이제 그만하고 저희한테 통신사 파견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그들이 빌었지 뭘 우리가 요청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조선 후기에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이 북벌운동을 전개한 게 아니고 처음엔 청나라 정벌 하자고 했다가 효종도 승하하시고 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냐 어차피 못 이길 거 배우는 게 낫지 않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조선 후기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에 은이 대거 소비되면서 은광 개발이 활발했다. 덕대, 물주, 임노동자 기억하실 겁니다. 쉬운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두 차례의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서양인들의 소유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미광어,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시라고. 미미광어, 이거 많이 기억하시죠? 광어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군은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미미광어가 뭐예요? 신미양요는 미국과의 전쟁으로서 광성진에서 어제연 장군님이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 돼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주민을 약탈하다가 파이어 되어버렸죠. 이것이 정답이고, 양헌수, 정족산성, 양헌수, 문수산성, 한성근, 이건 광성보가 아니라 이건 바로 병인양요, 프랑스와의 전쟁 병인양요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원수 부대는 광성보가 아니라 정족산성입니다.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에서. 자, 박규수는 화공작전을 펴서 프랑스 군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바로 미국 산선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했죠. 왜? 우리 주민들을 약탈하고 우리의 주권을 넘보니까.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자위적 조치였어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육방아전으로 격하가 됩니다. 유교의 적서, 적자서자죠. 정실 부인의 자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첩의 자식, 이 구분에 의해서 서얼에 대한 차별 심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얼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서얼 관직 진출 가능합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인 중에 신분 상승에 성공한 것은 유일하게 서얼이었다. 서얼호통 우리 배웠었죠? 요것이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여기까지 맞고요.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업에 종사했다 맞고요. 이 뱃사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량역천인 조선시대 7반 천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백정의 경우는 교과서 표현에 따르면 이들도 법적으로는 양인 신분이었으나 천민 취급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순조는 공노비 중에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6만 6천 명이니까 일부 측은 좀 많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주시면, 이 전화면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미션스쿨이죠. 선교사 아판젤러가 서울에 설립한 사립학교고 지금 배제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자, 동문학을 기억하십니까? 188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86년까지 존재했죠.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하는 학교는 아니고 양성소가 됩니다. 자, 경신학교입니다.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설립된 관립학교라고 나오는데요. 관립학교가 아니라 이거 미션스쿨입니다. 경신, 정신, 배제 전부 다 미션스쿨이죠. 원산학사입니다. 함경도의 덕원원산, 덕원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설립한 학교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고요. 1883년에 만들어져서 요거 광복하는 45년까지 존재했던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왕의 수신 교과서,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수신 교과서인 성학 10대 기억하시죠? 이황 선생, 성리학을 쉽게 생각했다. 성학 10대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황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용 수신서인 아동용 도덕책인 동몽선습을 편찬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박세무가 되겠습니다. 박세무.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그의 학설을 따르는 이들이 처음에는 서인을 형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서인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하고 성훈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황 선생님이 아니고 기보다는 이를 중시했고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자대전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주자문록을 편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기대승,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하고 사당 칠정 논쟁을 벌였던 기대승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뭐 문제 너무 쉽죠. 답이 확실해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1960년대 장기 집권을 획정한 박정희, 여기까지 맞는데요. 4.4.5입은 이승만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1970년대 유신개헌과 평화적 민주화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잖아요. 80년대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사정권을 종식시켰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다음이 누구였어요? 그의 친구이자,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친구였어요. 육사 동기잖아요. 12.12 사태 같이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민정당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군사정권 종식시키지 못했고요. 1990년대 대선 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 교체가 실현된 것이 97년에 당선된 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실현이 된 거예요. 물론 4.19 때도 정권 교체는 실현이 됐지만 그때 벌어진 혁명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비합법적 수단으로서
민의를 반영한 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바로 그 장면 정부가 아닌 여기는 김대중 정부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사태 이후에 치러진 모든 공무원 시험이 뭐 직렬, 서울시 지방직 할 거 없이 다 쉽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예측한 그대로고요. 앞으로 그대로 갈 거예요. 물론 쉬워진다고 이번 문제 너무 쉬웠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쉬워지는 거는 좀 지양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이제 몸을 움츠린 상태일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근데 제가 볼 땐 내년에는 요 정도보단 조금은 어려워질 텐데 확실한 건 교과서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공부한 자는 다 풀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는 틀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 말도 안 되게 교과서에도 없고 기출에도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출제자만이 풀 수 있는 그런 황당무계한 문제는 앞으로는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쉬워진 공무원 한국사 가장 쉽고 재밌고 빠르게 가르치는 여기는 설민석 교수님과 함께 합시다. 공무원 쉽게 가자!